본 자료는 음성과 화면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음성만 들리신다면 네이버에서 곰플레이어 다운로드를 검색하여 곰플레이어를 설치하신 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주요사항에 대한 동영상은 보셨나요? 지금 저와 처음 만나셨다면 동영상 전편이 있으니 전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은 BGC에서 보수총액 신고하실 위탁사업장에서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경영원은 중소기업 4대 보험 관리 사이트 BG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장에서는 BGC 회원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하고 미위탁사업장에서는 BGC 회원가입 후 제공하는 사무위탁서와 사용인감 동의서를 한국경영원으로 팩스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BGC는 보수총액 신고 등 4대 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 기능과 4대 보험 계산기와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경영원은 보수총액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정보 제공을 편리하게 지원하고자 위탁사업장에서 BGC를 이용하여 보수총액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금은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 메뉴로 2012년 2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 계산, 신청서 인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전국 14개 지역을 시범 시행하지만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국 확대될 것이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꼭 이용하세요. 4대 보험 계산기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메뉴로 근로자 보수를 등록하면 계산기 없이도 납부서 없이도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에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수를 신고하는 것,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BGC 고용산재 보수총액 화면에서는 위탁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방법 안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한도액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자료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료실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총액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작성하고 BGC에 등록해서 고용산재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임금대장 관리와 BGC 고용산재 보수총액 화면에서 신고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임금대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BGC 마이오피스 기업신고 메뉴 중 임금대장 관리를 선택하고 보수총액 신고용 서식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창이 뜨면 저장을 선택,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주세요. 저장한 임금대장을 열어보세요. 임금대장에는 공단에서 대사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근로자를 구분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근로자 구분에 2번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금액을 작성합니다. 1월부터 12월 과세금액이 동일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겠네요. 법인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정보에는 없지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므로 마지막 줄에 대표자, 성명,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구분을 1로 작성하고 취득일과 1월부터 12월의 과세금액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파일은 꼭 저장하세요. 다시 BGC를 로그인합니다. 임금대장 관리에서 찾아보기를 선택, 저장한 엑셀 파일을 지정하고 업로드하세요. 업로드 정보에서 변환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럼 모든 신고 자료 생성을 선택합니다. 메시지를 보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신고를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을 위해서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안내에 따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에서는 엑셀에 등록한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계산하여 제시합니다. 이때 상실일이 있는 근로자와 작년 10월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취득신고에 작성한 월평균 보수로 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전후 휴가 등의 휴직이 있었던 근로자는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보수로 신고되어야 하므로 이에 맞게 월평균 보수를 재계산하여 작성해주세요.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에서는 그달 말일에 있었던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근로자 수 작성표에 작성합니다. 그달 말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없었다면 근로자 수 작성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생성자료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면 저장하고 사무대행기관으로 전송합니다. 한국경영원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저장과 사무대행기관 전송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고조회에서 서식명을 선택하면 진행 상황도 확인하고 신고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업로드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안내가 보인다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열의 문제사항을 해결하고 저장하신 후 재저장한 엑셀을 찾아보기, 업로드해 주세요. 화면에서는 11번, 12번째 근로자의 근로자 구분을 작성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로자 구분을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신고 가능하겠네요. 접수 내역 파일 다운로드는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를 향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고 대상자가 5인 이하 사업장 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만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화면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BGC 마이오피스 고용산재 보수총액에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조회를 선택하면 사업장의 신고 대상자가 보입니다. 조회 내용은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일괄 선택을 하면 보수총액 화면에 대상자를 자동으로 등록해 줍니다. 근로자 정보가 뿌려지면 고용보험 쪽에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작성하시고 고용산재 동일 버튼을 선택하여 산재보험까지 자동 입력되게 합니다. 만 64세 이상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은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고용보험에는 미포함, 산재보험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64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이 다르므로 산재보험 연간 보수총액과 월평균 보수를 꼭 작성하세요. 일용근로자, 기타 근로자,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고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저장 후 사무대행기관 전송 버튼이 나오면 전송을 누릅니다. 한국경영원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저장과 사무대행기관 전송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인쇄 기능과 신고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임금대장 관리를 이용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한국경영원의 무료 사무 위탁 중인 사업장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보수총액 신고 BGC에서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BGC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 마지막에 제공하는 사무위탁서는 인쇄해서 법인사업장은 법인도장,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도장을 날인하여서 한국경영원 팩스 1588-9838번으로 접수하시면 BGC를 이용한 무료 사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한국경영원의 업무 처리 방법 마음에 드시나요? 상담 전화 주시면 사무위탁 계약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BGC 로그인 하시고 보수총액 신고 시작해보세요.